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편안에 대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쟁점은 무엇이고 또 반대가 거셌던 이유는 무엇인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결국에 이제 정부가 논란이 됐던 수능 개편을 1년 늦췄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건 반대 여론에 밀린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조마조마했던 것이요. 네. 1안으로 결정이 되든 2안으로 결정이 되든 다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평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네. 어떤 발표든 후폭풍이 예견돼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1년 유예한 것도 후폭풍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둘째가 중3인데 2021학년도 딱 대상 학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년 유예했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내년에 새롭게 발표하겠다. 보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2 학생들에게 불똥이 튀게 된 거죠. 네. 2022학년도 수능 예정자들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학부모들의 또 후폭풍은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김상곤 장관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솔직하게 토로를 하는 그렇습니다. 걸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이게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일단 어려움이 있고요. 네. 국민 설득도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1안, 2안으로 결정된 다음에 보완책이 더 중요했어요. 어떻게 이 교육 환경, 배경 자체를 학부모,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주목이 됐는데 네.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미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완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네. 예. 지금 일단 이 수능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자주 바뀌니까 그렇죠. 학부모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네.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죠. 정부가 발표했었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핵심이 뭔가요? 네, 이것은 이제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원래 2015년도에 발표돼서 네. 2021학년도 학생들에게부터 적용을 하자 하는 개편안은 예고돼 있었는데 네. 이번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은 절대평가 과목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안, 2안 두 개로 말씀드렸는데 시안 1은 7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이미 2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네. 영어는 이미 이제 절대평가로 들어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대목에 있어서 이제 새롭게 2과목을 더 추가할 것이냐. 저기서 추가되는 건 뭐냐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이것을 절대평가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한국사와 영어 2과목은 이미 절대평가였죠. 네. 그러면 지금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 과목으로 남게 되죠. 네. 이 일환에서는. 경우와 네. 시안 2로 넘어가게 되면 7과목 전체를 다 이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사실 정부는 2안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는데 전 과목 절대평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계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또 이 교육계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 절대평가 도입이라고 하는 1안을 더 마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지는 2개였는데 사실은 1안, 2안 모두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다. 이것이 오늘 1년 동안 유예를 해서 내년 8월에 발표하기로 시간을 더 확보한 그 주요 원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절대평가의 네. 확대인데 그럼 절대평가가 어떤 건지 좀 그렇죠.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해 대학에서 주세요. 가르치지만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는데 거의 다 상대평가예요. 네. 그러니까 A 플러스 A 학점을 받는 학생들은 상위 15%. 그러니까 사실은 더 여러 학생들이 잘했어도 네. 그 인원만큼만 주고 학생들이 줄을 세워야 되는 거죠. 상대평가의 제일 핵심 줄을 세운다는데 지금 이 수능에서의 절대평가는 뭐냐면 90점 이상 학생들은 다 1등급, 80점 이상 학생들은 2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부여를 해서 네. 사실은 91점을 받으나 100점을 받으나 1등급으로 다 이 처리가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발을 해야 되는 대학 입장에서는 네. 절대평가 과목의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과목의 비중을 이제 높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변별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를 많이 도입했을 때 대학마다 학생 선발에서의 변별력 때문에 이제 고민들이 많이 생기고 네. 다른 형태의 어떤 이 추가적인 보완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 숙제들이 생기게 되는 대학마다 겁니다. 이제 시험을 다른 거를 그렇죠. 뭐 대학별 만들거나. 고사가 강화된다든가 네. 혹은 학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학생 생활 기록부의 이제 참여 비중을 높인다든가 혹은 그 외의 가외 활동들, 사회봉사 점수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든가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절대평가가 강화되면 공교육에서의 좀 어느 정도 일관성 유지라는 이제 편의성은 있지만
대학 선발에서는 좀 대혼란이 예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안 모두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죠.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4차례나 열었는데요. 마지막 공청회까지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우선 혼란을 우려하는 측은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하자고 주장했고요. 수능 절대평가 이면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면 도입하는 것은 조금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합니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격적으로 전 과목을 절대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능이 상대평가로 남아있는 과잉 변별을 위해서 수능은 상당히 특히 5개 중에 정답을 찾는 이런 문제풀이 중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수능 개편안이 나와도 입시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기존의 제도도 어려운데 거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을 뿐 대학은 서열화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전 과목이든 상관없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만약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수능의 변별력이 줄어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종이 말이 학종이지 그게 금수저론하고 술술 이꼴 관계인데 그리고 학종을 도입한 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령에 대한 전개들이 다 이미 컸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공청회를 열었는데 네. 우선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1안, 그러니까 4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경우에 네.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절대평가 안 하는 과목이 그러면은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 그렇습니다. 남잖아요. 네. 여기 변별력에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네. 이 두 과목에 대한 이제 사교육이 엄청나게 네. 늘어날 거다. 그거는 뭐 명약관화합니다. 사실 절대평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점씩 묶어서 등급제로 하다 보니까요. 수미양과 ABCD 주는 것처럼 그냥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더 촘촘하게 점수를 이 서열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럼 국어와 수학의 비중을 높이면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럼 학생들은 그 과목에서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결국은 국어와 수학에 대한 사교육이 훨씬 더 성행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온 겁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경우에 네. 대해서 그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재는 수능만 준비를 하면 이제 정시가 다 대비가 됐었는데 네. 전 과목 절대평가가 되면은 변별력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대학별 고사 또 학생부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담 거기에 또 사교육 부담 여러 가지가 또 네. 커진다 이렇게 또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정책도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그 핵심 때문에 풍선 효과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7과목의 절대평가를 통해서는 대학이 학생 선발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럼 결국은 이제 학종이라든가 다른 방식에서 점수를 더 좀 차별화해서 우수 학생을 골라내기 위해서 대학별로 좀 다양한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지금 아까 학부모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요. 학종에 대한 불신, 그 공정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그러니까 수능 자체의 비중은 좀 약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절대평가가 강화되면 수능 자체의 비중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예. 다른 방식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학종 말씀을 조금 드리면 아까 학부모가 저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깜깜이 학종 아니냐 아하. 혹은 금수저 학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 조금 여유가 있고 부유한 집의 아이들은 종합기록부에 더 좀 다채로운 이력들을 넣기 위해서 특히 사회봉사를 한다 그러면 자가용 승용차를 태워서 네. 지방에 있는 사회봉사 단체로 주말마다 보내면서 예. 굉장히 좋은 이력들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학종이 또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또는 뭐 집에서 열심히 돈을 들여서 발명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아하. 다양한 시상을 한다든가 또는 가외 활동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있는 집 아이들은 더 좋은 스펙을 쌓게 되고 조금 여유 없는 집 아이들은 이 미미한 스펙을 쌓게 됨으로써 또 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학종에서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교육 현장에서는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수능의 역할이 축소되면 다른 그렇죠. 전형이 강화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그 학종,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럼 절대평가를 확대하려면 이런 그 학종의 문제점까지 개선해야 한다. 네.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31일에 예. 원래 이제 안을 발표하기로 했을 때 네. 1안이냐 2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1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단계적으로 절대평가화하는 것이고 2안으로 가면 아예 적극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인데 네. 여기에 보완책이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이 보완책이 뭐냐면 풍선 효과의 우려를 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학종, 말씀하신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든가 그럼 하나의 이제 변별력을 조금 더 다양화하기 위한 어떤 교육 정책이 이제 보완적으로 여기 추가된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보기엔 1안이냐 2안이냐의 공청회에서의 반대 여론도 컸지만 이 보완책에 대해서 뾰족한 좀 이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속 시원하게 믿을 수 있는 해소시킬 수 있는 안이 아직은 좀 이제 똑 떨어지게 나오지 못한 것 아니냐, 부실한 것 아니냐, 이것을 좀 강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예, 말씀하시죠. 대학 입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고교 입시에 대한 네, 이제 논란도 네. 커지고 있어요. 정부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호, 그러니까 네. 자사고라고 하죠. 그렇죠.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애기로 했다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게 모든 문제가 이제 대학 서열화에서 비롯이 됩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가 다양하잖아요. 네. 지금 전기에 선발하고 후기에 선발합니다. 전기는 과학고, 특목고들이죠.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이제 고등학교들이 1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나서 나머지 학생들이 일반고에 응시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이제 내가 자신 있는 학생들은 특목고를 먼저 한번 이 응시를 하고 그렇죠. 안 되면 2차로 일반고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늘 나온 정책에서는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1차, 2차 두 번 응시하지 못하도록 같은 날 시험을 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자사고와 외고와 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이제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게 되면 자신이 우선 이제 이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일반고에서 비어있는 자리를 충족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이것은 이제 두 번 시험 칠 기회를 한 번 치니까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면도 있지만 여기서 잘 보시면 과학고와 영재고는 빠져 있어요. 네. 과학고와 영재고는 정기 선발의 권한을 그냥 두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또 특목고 내에서도 자사고와 함께 차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